안녕하세요. 코인대학TV 이교수입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즐거운 설날을 맞아 가슴에 품은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며 좋은 덕담과 복 많이 나누시고 설 연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선 박서영님의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서영님께서는 오르비 코인이 꼼짝도 안 하고 계속 내려야 하는 이유도 이번 기회에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저 이 교수가 새로운 정보 공유방을 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벌써 400명이나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입장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니 아래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넣어둘 테니 신청해놓고 대기 댓글에 카톡방 링크로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분석 영상을 통틀어서 제작을 해보는 시간 4편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합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플레이뎁 분석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 구독자이신 김영상님께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플레이뎁 분석 부탁드립니다. 큰 딸내미 졸업 선물로 차를 바꿔주려고 2달 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32% 이상이네요. 평단은 2092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가난함에 차가 없어서 지하철과 통합버스를 이용했던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그래도 김영상님의 따님분은 이미 차가 있고 아버님께서 차를 바꿔주려고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순 없었습니다. 김영상님의 따뜻한 마음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태님, 알림 설정 해놓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예전에는 무지성으로 매매를 했다면 지금은 이 교수님 방송 이후로 저만의 원칙이 생겨 나름 원칙 매매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제가 평단 2,100원대에 플레이뎁을 매수하여 바이낸스 상장까지 기다려 100% 이상의 수익을 받지만 더 오를 거라 생각해 아직까지 홀드 중입니다. 요즘 가격을 보면 바이낸스 상장 때 팔았어야 했나 아주 후회가 듭니다. 혹시 플레이뎁에 대해 분석해 주시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황수정님, 조서아님, 어나더레벨님, 라니님 힘내시길 바라고요. 수익 전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플레이뎁은 개인 간 C2C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뎁게임 포털입니다. 모든 플레이뎁 게임은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게이머들이 NFT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공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된 뎁게임을 서비스하며 플레이뎁 코인의 심볼은 PLA이며 이더리움 기반 ERC20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플레이뎁 토큰은 블록체인인 게임 생태계 내에서 게임 NFT 아이템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며 주요 팀원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위메이드, 넷마블, NC소프트, NHN 등 국내 유료 게임 회사의 IT 기업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주요 멤버로 활동합니다. 플레이뎁 하면 블록체인 게임의 선두주자인 스타트업 슈퍼트리를 아셔야 하는데요. 슈퍼트리는 삼성전자, 카카오 클레이튼, 라인링크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인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C2C 마켓 플레이뎁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7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 대략 60명 정도의 사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CEO인 최성원은 한국게임 산업 20년을 종사한 이력이 있고 네이버, 함게임, CJ ENM, 위메이드, 롱투코리아 등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한국게임대상 비즈니스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슈퍼트리의 CEO이자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고문입니다. 이력들이 짱짱하죠. 일단 플레이 투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플레이 투어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레이를 통해 재화를 얻어서 코인으로 교환하고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캐릭터도 NFT화 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 크립토키티, 미르포 이에 속합니다. 그 외에 페이 투 윈이라고도 있는데요. 플레이 투어과 차이점은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지 내 돈을 들이면서 게임을 하는지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페이 투 윈은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대표적인 과금 게임들의 예시고, 플레이 투 어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뎁은 이더리움 기반 게임인 크립토 도저 버드를 출시했는데, 그때 당시 최고 인기 있었던 크립토키티를 제치고 다운로드와 매출 순위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블록체인 월렛에 탑재되며 블록체인 게임 간 아이템 상호 운용 경험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 열린 SDC 19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냈습니다. 2021년 6월 30일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플레이뎁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게임 플레이뎁 타운 알파 버전을 출시하였고, 플레이뎁 타운에서 게임 참여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와 외부 게임에서 획득한 NFT를 게임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마트, 푸드트럭, 낚시, 쇼핑몰, 축구장, 직구미기, 야외 무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라운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게임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플레이뎁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레이뎁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은 총 9개로서 그중 지금 가장 핫한 게임은 신과 함께인데요. 플레이 투어 모델을 적용한 플레이뎁의 신과 함께는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하루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DAU가 1507%, 인게임 매출이 2239%나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게임 순위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일으킨다면 충분한 가치 상승은 가능하겠죠. 주요 파트너사로는 우리가 알만한 삼성, 클레이튼, 라인 등이 존재하며,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위표에 나와 있는 대로 큰 거래소들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걸로 확인되고요. 회사 복지 내용을 보았을 때 자유로운 기업으로 확인될 만큼 스펙보다는 실력으로 능력자만 뽑는 기업으로도 확인됩니다. 전망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의 NFT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게임 개발사들이 플레이뎁의 블록체인 NFT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플레이뎁 코인은 다날 핀테크와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치비 게임팍과 손잡고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는 물론 최근 미국 어바인에 설립된 이치비 미국 지사를 통해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특화된 블록체인 플러그인을 게임팟에 공급하고, 이치비는 게임팟 내 블록체인 플러그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게임팟은 게임 업계에 20여 년을 몸담근 공신배 대표가 이끄는 이치비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협력하여 공동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통합형 게임 매니지먼트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게임 개발에 필요한 SDK부터 런칭 이후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임 매니지먼트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치비 게임팟과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대한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게임팟을 사용 중인 국내외 개발사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플러그인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욱더 전망은 더 큰 가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로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조정이 있지만 지속해서 우상향 중으로 확인이 되고요. 일봉상 관심있게 볼 부분은 최근 5월에도 우상향 하다가 이탈한 이후에 다시 한번 121선을 재돌파하며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켜 줬는데요. 최근에도 우상향 하던 추세에서 121선을 이탈하고 다시 기간 조정,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ACD상
아직 하락 국면에 있지만 0을 재돌파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될 듯 하고요. 스톡 지표상 20을 이탈한 후에 재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이탈을 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모습이고요. 기간 조정인 상태에서 바닥이 다져지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낼 가능성이 높고, 상승 거래량에 비해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아주 적은 모습으로 세력들도 차익 실현은 여기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나온 이후에도 계단식 상승으로 올려서 아직은 잔존 물량이 많은 걸로 확인되고요. 추세선들이 점점 아래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주려고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1100원 라인까지는 추가 매수도 매력적인 자리로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 자리는 다시 한번 120일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면 좋은 자리로 확인되니 분할 매수로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평단에 매수하신 분들은 긴 인내심 싸움이 되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스텔라 루멘입니다. 바로 보시죠. 오늘의 코인은 우리 코인 백화점 댓글의 주인공이신 박인혜님의 스텔라 루멘을 분석해봐 드릴 건데요. 이분의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달려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코인을 하나 분석해드리기로 약속했으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은 누구나 다 아는 코인이죠.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고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수의 창립자이자 리플을 개발한 제드 맥케일럽에 의해서 2014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비영리 기업인 스텔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총 300여 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스텔라 루멘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리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불리고 개인과 은행의 송금 전문회사의 해외 송금 및 결제, 개발 도상국의 금융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은행, 결제 시스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의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거래 속도는 2초에서 5초로 매우 짧은 속도로 전송이 됩니다. 제드 맥케일럽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인데 비트코인을 처음 접한 뒤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알게 되어 2010년 7월에 마운트 곡스라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본에 설립하고 불과 3년 만에 마운트 곡스는 전세계 비트코인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거래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2013년 1200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5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마운트 곡스의 CEO인 마크 카펠레스가 횡령죄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마운트 곡스의 웹사이트는 폐쇄되고 제드는 파산하게 됐었죠. 제드 맥케일럽은 크리스 라슨과 데이비드 슈워츠와 함께 리플랩스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는데, 함께 설립했던 크리스 라슨을 내보내려고 이사회를 열었지만 이사회는 제드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스 라슨의 손을 들어주며 제드 맥케일럽은 자신이 만든 리플랩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며 리플랩스에서 일한 경험을 되살려 2014년 조이스 김과 함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스텔라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공동 창업자인 조이스 김은 10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펀드인 스파크 체인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겸 운영 파트너로서 한국계 이민 2세대이고요. 제드는 스트라이프의 CEO인 패트릭과 공동으로 비영리 재단인 스텔라 개발 재단을 설립하고 스트라이프로부터 300만 달러를 받으며 2014년 7월에 공식 런칭하게 됩니다. 스텔라의 비전은 인터넷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이며, 리플처럼 중앙화된 금융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기존 스위프트나 페이팔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드 맥케일럽의 생각입니다. 스텔라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나라는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발 도상국들인데요. 기존의 금융권을 상대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는 리플과 달리 스텔라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나라의 사용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소액 결제 금융 서비스를 주고자 합니다. 특징으로는 리플의 프로토콜을 개선한 새로운 합의 메커니즘인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인 SCP는 연합 비잔틴 동이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트랜잭션이 몇 초 내에 확인된다는 것은 스텔라가 채굴보다는 합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명보다 안정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안전한 속성을 갖고 있고 노드가 분열되거나 오작동하는 경우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네트워크의 진행이 중지되며 분산 제어, 짧은 대기 시간, 유연한 신뢰 및 비대칭 보안과 같은 4가지 주요 속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파트너사로는 IBM이 있는데 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앙은행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은행과 연방정부 및 국영은행과 제휴를 맺고 스텔라 루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스텔라 루멘 IBM 파트너십은 국제 표준으로 국제 송금 간 사용되는 스위프트 지불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스텔라 루멘은 큰 변화를 맞이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스텔라 루멘 하면 대규모 이동 사건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2018년 11월 30일 총 167억 7,333만 달러인 약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지갑 이동이 일어났는데 이날 하루에 이동한 물량이 스텔라 루멘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 이동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때 언론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스캠이나 조작이 아닌 해당 시기에 여러가지 호재와 함께 코인베이스 거래소 상장 소식이 겹쳐지면서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듯 이후 다양한 거래소 상장과 함께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큰 고래들의 자상 증식을 위한 지갑 이동이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6일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유즈더 비트코인의 보도로는 암호화폐 평가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를 부여했고 트랜잭션 속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실제로는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 및 이더리움보다 국가 간 결제에서 빠른 트랜잭션을 자랑합니다. 미래 가치로는 금융 서비스에서 윤곽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되며 개인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높은 활동력과 마케팅을 보여주며 향후 전망을 아주 높게 볼 수 있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상 데드크로스 이후에 121선에서 딱 걸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스톡지표상 0에 걸쳐서 바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 여느 코인과 같이 모두 추세가 이탈한 부분으로 확인되고요. 스톡지표상 20을 재돌파하는 여부를 보아야 되고 이평 추세로는 다시 한번 반등 수급이 나와야 올라갈 수 있고요. MACD 지표상 현재는 하락 국면이지만 상승 국면으로 올라와서 0을 재돌파해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고요. 7월에 이전 저점 바닥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여기 바닥까지도 이탈할 수 있음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스텔라 루멘도 메이저 코인이기에 대장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큰 수급과 동시에 추세가 올라가야 좋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금리 결정은 자산 가격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 번 강조해서 다뤄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왜 중요한가? 금리는 은행 이자 정도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좁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금리 결정은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물이 너무 없어 건조한 상황, 위축된 경제 상황일 때에는 물을 풀어서 조금 습하게 만들어주고 반대로 너무 습한 상황일 때는 물을 줄여서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준의 역할입니다. 연준이 이런 돈을 풀고 묶는 걸 아주 잘하는데 이 이유로는 연준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많기에 좋은 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죠. 그런데 가끔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시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신흥국이 경기 침체가 왔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건조해진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풀었습니다. 강한 가정이 있다면 강한 결과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연준이 최근 강하게 긴축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긴축에 대한 결과물이 어떨까? 이미 여러분들의 계좌에 결과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굳이 위험자산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금이나 안전자산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선 자금 이탈, 코인시장에선 자금 이탈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전망치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금리 인상이 적어도 연내 4회 이상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장 이쁜 친구, 흔히 말하는 1등 미인을 찾는 방법 말고는 딱히 유효한 투자 전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해드리면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자산들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이쁜 친구, 흔히 말하는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실패하는 투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르비 체인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어 가슴 아픈 코인 분석을 요청합니다. 저는 작년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클레이튼 계열 오르비 코인에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재미를 봐서 올라갈 줄 알고 소액으로 투자하다가 물을 타는 과정에서 거액 2억 5천이 투자되었네요. 물론 교수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5천원에 사서 물 타서 현재 3,200원입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마이너스 80%에 가깝습니다. 하도 떨어지다 보니 지금은 물타기도 포기한 상태이고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몇 년 잊고 살까 하는데 희망은 있을까요?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에는 너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용기 내서 요청을 해주셨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해보도록 할 테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르비 체인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 체인은 IBC를 통해 분리된 퍼블릭 체인들 사이를 연결하며 각각 존재하는 정보, 자산 등의 이동 및 검증을 가능케 하는 다중자산 크로스체인 플랫폼입니다. 많은 인터체인 플랫폼이 주요 공개 체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클레이튼, 테라, 트론, 아이콘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오르비 체인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토콜의 작동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체인입니다. 몇 가지 주요 예는 자산 교환을 지원하는 오르빗의 덱스 프로토콜, 체인의 자산을 사용하여 대출 및 차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바인 프로토콜, 오르빗을 통해 이중 체인에 스테이킹할 수 있는 스테이킹 애저 서비스 프로토콜이며 자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 현재 네트워크에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 오르비 체인의 IBC는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프체인 구성 요소를 형성하지 않고 합의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차별화되어 있고, 오르빗 IBC 브릿지는 보다 투명하고 블록 생성의 완성도를 높이고 브릿지 자체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R&D를 통해 생성되었습니다. 단순한 토큰 브리칭이 아니라 이기종 체인 간의 완전히 분산된 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계되었고, 공개 노드 연산자를 사용하며 체인의 노드를 직접 운영하여 마이닝 블록이 필요 없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공개 노드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만 잠재적인 안정성 보안 위험이 있고, 자신의 노드를 운영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인에 대한 좋은 이해가 있다면 더 안전하고 안정성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대표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죠. 박태규 대표가 기존의 오지스를 이끌어 왔었는데 새로운 대표인 최진한 대표가 선임이 되었죠. 박 대표는 최진한 CPO를 신임 대표로 내정하고 오지스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사업에 집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오지스에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표하며 오지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2022년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만들어낼 원년으로 삼을 것이며, 오지스가 만들어갈 구체적인 혁신과 비전은 1월 중 오픈을 목표로 작업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 로드맵도 나왔는데
로드맵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오르빗 체인팀의 독특한 체인 연결은 리프를 뛰어넘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에이다, 솔라나, 스택스, UTXO 등 다양한 고유 블록체인이 연결될 예정이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오르빗 체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래의 오르빗 체인은 이미 클레이튼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확장하는 좋은 선례를 세웠으며 새로운 체인과의 기술 연결 통해 여러 생태계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의 상호 호환성을 지원하면서 브릿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분산형 유동성 브릿지 프로토콜로 이동한다고 발표했고요. 이더리움 오르빗팜 브릿지와 함께 NFT 브릿지를 올해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NFT 브릿지 기능이 개발이 완료되었고 기존 오르빗 브릿지에 추가로 UI가 구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장기 비전으로는 연결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생태계의 유동성 허브가 되는 것이고, 오르빗 브릿지의 비전은 오르빗 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이며 특정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에 관계없는 유동성 허브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을 앞당길 것이며, 이에 관계자와의 교류를 동반한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니 그나마 안심이 되었을 텐데요. 다음으로 차트로도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세력들이 해먹은 차트인데요. 상장 이후에 각종 호재와 동시에 펌핑을 일으켰지만 물량을 털며 데드크로스 발생을 시켰고, 두 번의 데드크로스 이후에 지속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는 세력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다른 코인들은 하락 시엔 아래꼬리 물량을 흡수하는 받쳐주는 세력들이 존재하거나 기존 물량 테스트를 위한 수급 물량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 모두 현재 보이진 않습니다. 오르빗 체인은 하락만 나왔다 하면 그대로 하락에서 지지를 못해주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편이고요. RSI도 바닥, 스톡 지표 또한 바닥, MACD 또한 하락 국면에서 바닥에 있는 차트입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정배열로 바뀌려면 세력이 작전을 시작한 이정 상승 초입 부근인 32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RSI 지표상 어퍼리밋 부근인 80을 재돌파해줘야 되고, 스톡 지표상 20을 재돌파해서 80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고, MACD는 하락 국면이지만 상승 국면에서 과거와 같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에 물려있는 시체 매물이 많다 보니 긍정적인 대답은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드맵 발표에 대한 내용처럼 NFT 테마를 타고 추가적인 이슈화가 될 만한 성과들이 나온다면 좋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코인과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최근 총 4편까지 제작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열심히 분석한 코인들을 보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을 해보았으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작해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을 꼭 해놓으셔야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수익이 될 만한 정보들을 영상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비우는 삶. 마음을 비우기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을 비우고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까 욕심이 생겨나고 무엇이든 갖고 싶은 생각만으로 넘쳐나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빈몸이 되고 보니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걸 예전엔 몰랐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가질 거와 버릴 것을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세상을 보니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마음이 열린다는 것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연휴에는
마음을 비우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저희 코인대학TV는 구독자와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스토리가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가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되실 겁니다. 현재 하락장에 너무 괴로우시죠? 저 이 교수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정보 공유방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카톡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목표하시는 꿈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